중국 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한국의 제품을 이용할 것이다. 현재 인도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반중국 정서로 인해 인도인들은 중국 대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이 불매운동에 힘을 쓰지 못하자 기회를 포착한 한국 기업들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저가형 스마트폰을 내세우며 인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으로는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었지만 대량의 물량을 내세운 중국의 저가 공세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LG전자는 실속형 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앞세워 남미와 인도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태 이후 인도의 경제가 위축되자 프리미엄보다 실속형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난 데다 인도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하면서 중국산 저가폰 판매가 줄어드는 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달부터 파나마, 페루, 코스타리카 등 6개국에 실속형 스마트폰을 출시 예정입니다. 200에서 300달러, 한화 2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출시되는 저가 라인입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국가는 15개국에 이르는데 LG전자는 3분기에 출시 국가를 대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만족시키면서 저가형임을 강조하며 인도에서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도 LG는 최근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 등 인도 현지 언론은 LG전자의 최근 2달간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영토 분쟁으로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얻은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부터 인도 특화, 인도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인도 전용 모델을 출시한 것도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만 LG전자가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유율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업체와는 아직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중 정서가 계속 거세지고 있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삼성과 LG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쩌다가 인도 사람들은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달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국경 충돌이 발생하자 수많은 인도 시민들은 중국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력 충돌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에서는 중국을 향한 분노가 중국 퇴출로 번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 내에서도 중국산 퇴출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고 인도 국무장관은 중국 음식을 파는 식당과 호텔은 문을 닫아야 하며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인도 국민은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불매 운동은 인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인도 내에서 중국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철도부 관계사는 전날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한화약 746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와 4년 전 417km 길이의 화물철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 진행률이 20%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향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였고 인도 정부는 국영통신사의 통신망 구축 등에 화웨이 등 중국기업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시민들이 나와 중국산 전자제품까지 불태우며 엄중한 사태의 잘못은 중국에게 있다며 책임은 온전히 중국의 탓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경 충돌은 인도 책임이라고 발표하며 인도의 반중국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차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의 중국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가란 기국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태의 잘잘못은 분명하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에 인도에서는 중국과 군사 대치 이후 중국산 불매 운동이 일었지만 흐지부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인도에서도 단단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도, 우리를 끊지 마라 달라 인도 정부를 향한 중국의 애원입니다. 지난 29일 인도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차단된 이유는 인도 정부에서 직접 막은 것입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 앱이 인도의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 앱들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박 서버로 무단 전송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슈를 들었지만 결정적 계기는 최근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유혈 사태의 책임이 인도에 있다며 국경지대에 병력을 추가 투입했지만 중국 틱톡 CEO가 인도에 구걸하다시피 다급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에서 인도 내 틱톡 사용자의 정보들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인도 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지 채용을 늘리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할 것이라며 화가 단단히 난 인도를 진정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사실상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틱톡의 인도 내 다운로드 건수는 6억 6,500만여 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다운로드의 30.3%나 되며 실제 사용자도 1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거대한 시장을 소유한 인도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짜를 맞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로 모두 활동이 퇴출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바이트댄스가 최대 60억 달러, 한화약 7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무역 제재에도 끄떡없이 버티던 중국은 세계 디지털 업계가 주목하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자금 세탁과 해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 법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2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데머스 차관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자금 세탁을 암암리에 도와왔으며 기밀 정보 등을 훔치는 해커 양성 등도 지원해왔다. 북한을 지원한 이들은 이득을 취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들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데머스 차관보 대북 제재 실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중국을 맹비난했다. 이 같은 데머스 차관보의 비판은 최근 중국 공산당 소속 해커들이 미 국방 관련 미국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부쩍 잦아졌다며 해킹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국제사회 대북 결의안을 항상 이행해왔다며 데머스 차관보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미국, 대만의 2조 규모 무기 판매 승인 중국 반격할 것 반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8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록히드 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11기,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알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HIMARS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쏘아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상대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는 슬래미알은 대만 쪽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과 함께 하푼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부속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기 제작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 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 관계와 대만의 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탄거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글을 올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의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탄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문제와 관련돼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한다며 미국이 만일 계속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무시하고 자기 견해를 고집하며 함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을 반겼다. 장준한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 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동식 미사일과 스마트 지뢰 등 신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